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7개월 만에 저는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남편과 만나 결혼했죠. 부모님이 투자용으로 구매해 두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각자의 일과 꿈을 존중하며 살아왔어요. 저희는 생활비만 반반씩 내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방식으로 살았거든요. 그게 서로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만큼은 정말 각별하게 잘 챙겼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있었어요.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병원비도 따로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더 골치 아픈 건 시누이였어요. 이혼하고 7살 아들과 함께 시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남편한테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학원비 부족하다, 생활비 모자르다, 아이 옷 사야 한다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요. 빌린 돈을 갚은 적도 거의 없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각자 돈 관리하기로 했는데 왜 신경 쓰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거래 내역을 우연히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달 시댁으로 나가는 기본 용돈이 100만 원이고 거기에 시누이한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30에서 50만 원씩 추가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훌쩍 넘게 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한테는 정말 계산적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만나서 밥을 먹어도 한 번도 계산을 하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시댁 식구들한테는 엄청 자비로운데 말이죠. 그러던 중 결혼 5개월째 되던 해봄, 엄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 가시게 됐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자궁근종이 심하게 진행되어 자궁적 출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근종 중 일부가 악성 가능성이 있어서 정밀검사와 함께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엄마는 58세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고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던 분이에요. 병원에서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약 8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남편과 함께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우리가 엄마 병원비를 도와드리자고 했더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시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냐고 하는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건 맞지만 그게 자식인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될까요? 더군다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건데 말이에요. 그래도 내 엄마이고 우리가 혜택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니네 집 형편을 우리가 모르냐며 굳이 오버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저는 제 적금을 깨서 엄마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악성이 아닌 양성 근종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안도했죠. 엄마가 퇴원하신 후에도 저는 매일 안부를 묻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보양식을 챙겨드렸어요.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무관심하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64세로 남편을 홀로 키우시며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평소 남편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효자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남편이 준비한 건 일본 온천 여행 패키지였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일본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한다며 온천도 좋고 쇼핑도 하실 수 있게 일주일 코스로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병원비 800만 원은 아까워하더니 시어머니 여행비는 선뜻 쓰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아직 회복 중인데 뭔가 좀 그렇지 않냐고 했더니 아픈 사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람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아픈 사람은 어차피 회복되면 되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 더 우선이라면서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신인데 저보고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제가 엄마 병원비 같이 도와드리자고 할 때는 그럴 필요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하더니 저와 상의한 것도 아닌 시어머니 여행 자금을 갑자기 당연하다는 식으로 보태라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결국 저는 지금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드릴 것 같다고 엄마 병원비로 적금도 깼다고 했어요. 남편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국 혼자서 시어머니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죠. 일본에서 매일 사진을 보내시면서 아들 덕분에 평생 못 가볼 줄 알았던 해외여행을 하게 됐다고 감격해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원래도 계산적인 성격이었지만 내 가족과 자기 가족을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계산적으로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이것저것 돈을 요구할 때도 선뜻 나서지 않게 됐죠. 얼마 후 저는 승진했어요. 원래 저희는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연봉도 올랐으니까 생활비를 좀 더 내면 어떻겠냐고, 비율로 따지면 제가 더 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정했던 대로 반반씩 내는 게 맞고 연봉은 각자 능력이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도 빨리 승진하면 되겠다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어요. 제가 승진한 것에 대해 축하해주기는커녕 자격지심을 드러내며 비아냥거렸죠. 원래도 체면을 중요시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나 봐요. 사실 이것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결혼한 사이이고 자신의 아내인데 누가 더 많이 벌든 좋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차를 바꿨어요. 타던 국산차를 팔고 수입차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차를 왜 갑자기 바꿨냐고 물어봤더니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저축은 하고 있냐고 했더니 내 돈 관리에 왜 신경 쓰냐며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으니 신경 끄라고 하더군요. 결혼했으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돈 쓰면 나중에 어떡하냐고 했더니 귀찮은 듯이 무시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각자 돈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부인데 미래를 위한 계획은 함께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마치 저와 상관없는 독신자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삐걱거리며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며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까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응급실에 누워 계셨고 남편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위암 2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위의 3분의 1을 절제해야 하고 수술 후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남편은 울먹였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소식에 가슴이 먹먹했죠. 수술 일정을 잡고 입원 수속을 마친 후 남편이 저에게 간병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연차도 월차도 다 써서 휴가를 못 낸다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갑자기 휴가를 어떻게 내냐며 간병인을 구하던가. 신우가 간병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니네 부모였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며 노력도 안 해보고 간병인한테 맡기라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냐고 나도 팀장이라서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더니 팀장이면 더 쉽게 휴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당연하다듯이 말했어요. 솔직히 간병비 낼 돈도 부담스러웠겠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에 제 일을 인정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며느리 도리를 들먹이는 거였어요. 그럼 너는 우리 엄마 아플 때 뭐 해줬냐고, 병원비 내자고 할 때도 안 된다고 했잖냐고 했더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며 니네 집은 돈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 친정 부모님이 마련한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살고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니네 잘난 부모 덕분에 아주 고맙다며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우쭐 뗄 거냐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했으면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라며 간병 한 번 못 해주면서 며느리 노릇은 언제 할 거냐고 도리라고는 모르는 년이라고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막말까지 나오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죠. 몇 시간 후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 혼자 와버렸냐며 아픈 어머니 병원에 있는데 뒤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병인 부르라는 게 며느리가 할 말이냐고 하길래 그럼 당신 부모님이니까 너가 간병하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또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자꾸 말끝마다 니네 집, 니네 부모, 니네 엄마, 니네 아빠. 그 말들이 너무 거슬렸어요. 마치 저희 집을 무시하는 그 태도도요. 그때 저는 방으로 가서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바로 7개월 전 작성해둔 혼인신고서였어요. 저희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미뤘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그때 하자고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죠. 거실에서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는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결혼할 때 작성한 혼인신고서라고 했어요.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려고 할 때 저는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뭐 하는 거냐며 놀라는 남편에게 여기서 그만하자고 혼인신고. 안 한 게 우리 둘 다한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렇게 안 맞는데 서로 참고 살 이유 없다며 하루빨리 짐 정리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죠. 남편은 한참을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미안하다며 자기가 어제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할 거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내 말이 다 맞았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7개월 동안 쌓인 실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이미 늦었다고 더 이상은 힘들다고 했어요. 나중에 더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고요. 결국 저희는 정식으로 헤어지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해서 법적으로는 이혼 절차도 필요 없었죠. 남편은 한 달 안에 짐을 빼고 나갔고 저는 아파트를 부모님께 돌려드렸어요. 그 후 저는 혼자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가치관과 인생관이 맞아야 하고 서로의 가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회사 프로젝트로 협업하게 된 다른 회사의 부장님이었는데 5살 연상으로 사별하신 분이었죠. 그래서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깊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무엇보다 저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었고요. 결혼 한 달 전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 수술비와 항암치료비로 빚까지 졌다고 해요. 그때 샀던 비싼 차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여전히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돈만 달라고 해서 남편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거예요. 서로의 부모님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가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성격과 가치관은 특히 더 그렇죠. 남편이 제 가족을 무시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결혼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역시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